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심리적으로 본 패션의 발생 동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원인으로 봤을 때에는 의복을 매개물로 하여 인간이 자신의 어떤 개성을 표현하고 과시를 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유행이 발생되고 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발생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사회적인 원인인데, 인간은 구별 욕구와 동조 욕구로 그러니까 패션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구별 욕구도 있는 반면 동조의 욕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욕구로 인해서, 인간의 욕구로 인해서 유행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발생된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즉, 따라서 새로운 유행은 구분의 태도가 우세할 때, 그러니까 사람 나와 너의 어떤 구분 짓고자 하는 욕구가 우세할 때 더 빨리, 더 빈번하게 생겨나고요. 또 모방의 태도가 우세할 때에도 그러한 어떤 패션에 선택하는 어떤 욕구가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션의 발생 동기는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성 표현의 욕구, 두 번째는 동조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인간이 느끼고 있는 이 욕구의 두 가지의 느낌이 약간 상반되는 느낌일 수가 있습니다. 즉, 개성 표현의 욕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나를 좀 나다움을, 나만의 매력,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독특하고 눈에 띄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채택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해주고 감탄을 하게끔, 느끼게끔 해주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그래서 나를 알리고 싶어서 패션을 선택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어떤 유행하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처한 어떤 위치보다 좀 더 나은 위치로 돋보이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동의 관점으로 남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계층이나 지위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패션의 기능 중에서 패션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과거에는 사실 계층이나 지위가 구분지어졌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패션을 선택하는 어떤 도구,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겠지만, 어, 보이지 않는 무언에, 특히 오늘날에는 그런 계층이 없기 때문에 지위적, 사회적 그 지위보다는 경제적 지위를 좀 더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내가 50만큼 가지고 있는데 60, 70, 100만큼 가진 것처럼 이동시켜서 보이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표현 도구가 또 의복, 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지만 저기에 있는 위치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즉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로 인해서 더 나아 보이고 싶은 것으로 인해서 패션은 발생되어진다. 인간은 그것을 패션을 채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오로지 내가 튀기만을 바라느냐, 독특하게 눈에 띄기만을 바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또 상반되는 그 내면, 이면에 또 다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조의 욕구입니다. 그래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나만 다르다라고 하는 그 불편한 두려움을 느끼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두려움, 또 불확실성, 어떤 존재감에 의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고, 또 불안한 자아의 보호의 목적으로 인해서 또 따라가려는 욕구가, 속하려는 욕구가, 동조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동조의 욕구도 개성 표현의 욕구와는 좀 어떤 의미로는 나만 튀려고 하다가 내가 속하려고 하는 욕구로 본다면 조금 다른 의미의 욕구이지만 이 상반된 욕구가 결국은 패션을 계속적으로 무언가
유행을 하게끔, 등장을 하게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의 동조, 모방을 통하여 새로운 패션 추구이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동주의 욕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션, 개성 표현의 욕구와 동주의 욕구로 인해서 발생되어진다. 무언가 새롭게 등장을 한다. 계속 변화한다. 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패션의 발생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냐면 무언가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스타일이 소개가 되면 동조의 욕구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즉 자꾸 패션을 따라하는 수용자들이 나도 뭔가 새롭게 보이고 싶어서 그걸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둘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다 예를 들어 착용을 했다. 그러면 이게 유행인가 싶을 정도로 막 너나 할 거 없이 입고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 소개된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어서 하나의 유행 현상을 이끌면서 퍼져 있게 됩니다. 어, 너도 핫한 그거를 선택했구나. 동조의 욕구에 의해서. 그래서 확산이 돼서 널리 퍼지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나만의 또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즉, 혁신자의 어떤 개성 표현의 욕구가 좀 더 선발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했던 것을 또 내려두고 뭔가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면서 유행하는 뭔가의 것들을 취득을 하겠죠. 즉, 인간의 개성 표현의 욕구가 이때는 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스타일에 소개되는 무엇인가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어떤 욕구가 계속 순환되어지기 때문에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언가 새롭게 등장하고 또 유행하는 것이 계속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그 주기를 살펴보자면 처음에 확 받아들여지는 그래프의 선상을 띄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새롭게 소개되었을 때는 그걸 채택한 그 수의 분포도 자체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개가 되었을 때 무언가 유행이 등장을 했을 때 서서히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다수가 선택되어지는 절정의 시기, 성숙기를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의 그래프를 띄게 되겠고요. 늘 어떤 선택한 그것이 계속 있고 사람들이 나 이거 샀으니까 주구장창 10년, 20년 입지 않아요. 늘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작년에도 옷을 이따만큼 샀는데 올해가 됐는데도 뭐 크게 입을 게 없네 라고 느끼는 어떤 실제 없는 게 아닌데 그런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느껴보신 것처럼 올라갔다면, 절정의 시기를 거쳤다면 또 다시 쇠퇴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에 관심을 끌면서 새로운 유행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무언가 등장을 하면서 이 곡선의 그래프를 주기를 띠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패션의 주기는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용어를 살펴봤잖아요. 패드라고 등장하는 것은 이렇게 딱 등장을 했어. 곡선을 뗐어.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패드는 흐르긴 흐르는데 이렇게 등장하는 과도기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과도기로 절정으로 올라가는 요 흐름을 기다려주지 않겠죠. 바짝 태어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게 패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이렇게 짧아요. 구고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절정의 그 높이가 굉장히 높지 않아요. 하위 집단 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렇게 짧게, 폭이 좁게,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패드로 등장했다 또 클래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패드 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패션의 등장, 확산이 되었는데 이게 쭉 간다. 패드 현상으로 딱 왔는데 쭉 간다. 어쨌든 이렇게 쭉 내려가는 쇠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쭉 간다. 그러면 그건 클래식의 또 그래프로 주기, 주기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템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인 어떤 패션의 사이클은 요 곡선의 형태를 띈다. 그리고 패드와 클래식의 현상은 또 다른 그래프로 특정 아이템 몇 가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화시켜 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한 내용들 쭉 기반으로 우리가 패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패션은 본질적으로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화해요. 음, 정체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라는 걸 이끌고 있어서 어떤 유행의 현상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변화란 뭐냐면, 새로운 것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것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은 즉, 새로운 것의 연속적인 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다섯 가지의 패턴으로, 복식에 있어서, 의복에 있어서의 특징을,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음. 첫 번째, 점진적으로 변합니다. 점점점 변화. 갑자기, 뭐랄까요? 예를 들자면, 로맨틱한 스타일이 유행을 했어. 되게 공주풍에. 근데 갑자기 되게 이렇게 남성적으로 보이쉬한 스타일이 등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해요. 서서히. 되게 여성적인 게 유행했다면 조금 그게 제거되고, 좀 제거되고, 그러면서 조금 강해지고, 보이쉬해지고 되게 이렇게 시크해지는 스타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특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극단까지 가게 됩니다. 서서히 변하는 과정,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 이게 단계 단계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인 변화를 한다는 건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데 중간에 멈추냐? 그래서 뭐 되돌아가느냐? 이게 아니에요. 가기 시작했으면 극단까지 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커트의 길이, 바지의 폭, 이런 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스커트가 어느 날 롱치마가 유행을 했어. 그러면 서서히 짧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초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까지 변해요. 근데 점점 짧아져서 무릎 정도 유행했는데 다시 길어지느냐? 약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되게 레깅스한 패션이 유행을 했는데 갑자기 와이드 팬츠가 유행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되게 딱 달라붙는 레깅스가 유행했으면 그냥 일반 라인의 어, 바지가 유행을 했다가 일자형 바지가 유행했다가 약간 와이드, 더 와이드 막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 1, 2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중에 하차하는, 후진하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진을 기피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클래식을 이용해서 전환을 합니다. 아까 제가 점진적 변화할 때 로맨틱과 되게 보이쉬한 스타일로 예를 들었는데요. 이때에도 클래식을 거치게 돼요.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용어에서 의미를 살펴보자면, 어, 되게 단순하면서도 유행에 구애받지 않는 딱 기본 스타일을 가진 아이템들. 그게 클래식으로 많이 예시가 되어졌죠. 근데 이제 그 스타일로 봤을 때에도 클래식은 딱 기본 스타일, 되게 막 성별로도 봤을 때, 분위기로 봤을 때도 여성적이거나 되게 남성적인 것이 아니라, 매니시한 스타일이 아니라, 딱 중성적인 스타일이 클래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적으로 보나, 스타일적으로 보나, 이렇게 중간의 느낌, 딱 기본의 느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을 이용한다라는 건 여성적인 게 유행을 했는데 갑자기 매니시하고 보이시한 것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딱 기본 중성적인 스타일을 거쳐간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클래식을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디테일에서도 그러겠죠. 여성적일 때 디테일이 막 무늬나 어떤 장식들이 막 아기자기하고 되게 화려해 있어. 그러면 딱 적당한 그 기본의 수준 그런 느낌을 거치다가 굉장히 모던한 빠지는 없는 어, 스타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중간 기점을 거쳐간다. 분위기를 표현하는 요 스타일에서도 클래식을 거쳐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옷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물론 요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각 요소 부분들을 살펴볼 때 나름대로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한동안 과거에 박시한 스타일이 유행했던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그 박시한 스타일이 유행할 때 보면 바지도 와이드 패션. 그게 펑퍼짐해요. 박시해요. 그러면 한 벌로 나오는 재킷도 당연히 연관성을 가지고 박시하다라는 얘기. 그러면 그렇게 전체적인 옷의 그 품이 박시해졌으면 그거에 연관성도 있겠지만 들어가는 이 자켓의 기세, 카라의 넓이도 폭 넓어질 거고 주머니도 폭이 넓을 거고 디테일적인 장식, 뭐 단추 이런 것들도 큼지막한 게 들어갈 것이고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생뚱맞게 뭔가 하나만 싹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복식이라고 하는 구성되어지는 그 요소들, 세부적인 하위 요소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연관성을 가지고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시해졌다라고 하는 옷들이 유행할 때는 어떻게 보면 여성스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보이쉬하고 매니쉬하고 남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게 줍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남성 스타일이 유행할 때는 조금 직선적인 실루엣이 등장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유행할 때는 무늬나 장신구들도 굉장히 큼지막해지지만 막 이렇게 여성스럽게 블링블링, 곡선, 땡땡이, 꽃무늬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뭐 패션으로 봤을 때 들어간 요소들이 뭐 실루엣이 될 수도 있고 소재가 될 수도 있고 패턴, 무늬가 될 수도 있고 소재가 소재했나요?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신구,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션의 특징, 변화한다. 근데 본질적으로 다섯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변화한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션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까지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요. 그 요인들의 내용이 되게 광범위합니다. 패션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정말 다양하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요인들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패션은 다른 어떤 상징 체계보다 그 사회의 정신을 잘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 패션을 변화시키는 요인 첫 번째는 사회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 사회적인 요인은 세부적으로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 사회적인 요인으로 볼 수는 있어요. 이제 세부적으로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의복은 전쟁 시의 정신을 잘 반영해 줍니다.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겠죠. 해피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옷의 색상도 어둡고 침울한 것이 등장하고 유행을 하고요. 의복의 크기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껴야죠. 경제도 어렵겠죠.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은. 그래서 막 소재를 되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넓게 많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복의 크기도 작아지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계급과
계층, 또 신분의 차이가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되게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 즉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쟁의 그 정신을 잘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들로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는 전투장화, 군화 같은 걸 얘기합니다. 부츠 같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군화 같은 거. 아이젠하워 재킷. 이건 아이젠하워는 사람의 이름이긴 합니다. 장군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진 재킷. 그리고 치노 팬츠, 일명 카고 팬츠처럼 생겼어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음, 전쟁 시에 입었던 그들의 복장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이 비슷한 것들이 요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겨났고요.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특히 또 2차 세계 대전 때 무엇이 유행했냐면 실용의복의 착용과 밀리터리 룩이 유행을 했습니다. 밀리터리 룩은 어, 이 패턴, 무늬로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 우리 군복 입으면 보이는 무늬. 근데 처음에 등장했을 때 밀리터리 룩은 그 무늬로서 밀리터리 룩으로 하지 않았고요. 앞서서 얘기한 의복 색상이 좀 차분하니, 다운되어져 있고, 의복의 크기가 작은, 그래서 뭔가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그 디자인이 밀리터리 룩이었어요.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그 룩이, 복식이 유행을 했고요. 실용의복이라고 하는 게 요 전투장화, 아이존 해길, 치노팬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착용. 군대, 군대에서 착용했던 어떤 아이템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시에는 이러한 아이템들이 또 소재도 질기겠죠. 막 하늘거리고 잘 이렇게 손상되고 하는 소재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복장들을 실용의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용의복이 착용됐고 밀리터리 룩이 유행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길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1차 끝나고 좀 쉬었다가 2차가 또 이어지고 어쨌든 전쟁의 시기가 굉장히 길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로 아니 저기 교회로 사람들이 좀 이주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시를 빠져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자동차나 야외용에 적합한 캐주얼 웨어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좀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전원적인 그런 복장이, 좀 편한 복장이 유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말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약간 복고바람처럼 불었어요. 어, 2차 세계대전은 끝난 지가 오래되었지만 60년대 말에 와서 다시 약간 재붐이 일었습니다. 단추라든지 제복의 분위기가 나는 그런 의복들, 그리고 또 이렇게 브로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브로치의 착용 느낌이 훈장 디자인 되어진 것들의 연출들, 이러한 것이 인기를 끌었고요. 특히 60년대의 전쟁을 떠올리면 베트남 전쟁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음. 근데 그 60년대에 일어났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발로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들 하위 집단 내에서는 진이나 긴 머리, 또 수염을 기르면서 약간 머리도 자라는 대로 그냥 두고 뭔가 가꾸지 않은 듯한 그런 분위기의 히피룩, 히피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그 히피룩이 유행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히피룩. 60년대 말 2차 세계대전에 재유행을 가져온 것은 단추 제보 훈장.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는
자동차나 야외용의 캐주얼 웨어.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실용의복의 착용과 밀리터리 룩이 유행했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3년도에는 중동전쟁이 있었어요. 석유파동이거든요. 중동전쟁은. 그러니까 겹겹이 껴입었어요. 어, 추위로부터 이제 보호하고 아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드 룩이 등장을 하고 유행을 했고요. 또 91년 걸프전 같은 경우는 소프트 에스니 패션과 아라베스크 문양이 등장하면서 유행을 했습니다. 이걸 만들어낸 브랜드가 아르마니예요. 즉 디자이너 아르마니가 소프트 에스니 패션하고 요 맨 오른쪽 사진인데 아라베스크 문양을 활용을 하면서 패션에 활용을 하면서 이것이 걸프전의 어떤 그 분위기가 잘 드러나고 적합한 소재의 사용, 무늬의 사용으로 유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왼쪽 편에 있는 두 사진이 뭐냐? 요게 히피룩입니다. 수염을 기른다든지, 머리를 그냥 자라는 대로 그냥 둔다든지, 뭔가 에스닉한 문양이 들어간, 그냥 자연 그대로의 뭔가 인위적으로 스마트하게 꾸미고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발로서, 자유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자아내는, 요 지친 그 마음을 잘 표현한 히피룩이 요 왼쪽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사진이 레이어드 룩입니다. 겹겹이 껴입었다라는 거예요. 중동전쟁.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이 최초의 그 밀리터리 룩입니다. 아까 2차 세계대전으로 밀리터리 룩이 유행했다라고 했죠? 어, 요 패션이 어둡고 침울한 색상이면서 소재의 폭이, 그 의복의 크기가 작고요. 이게 되게 질긴 모직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밀리터리 룩입니다. 처음에는 이랬어요. 무늬가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밀리터리 룩 문양이 없죠. 그래서 요 복식이 유행을 했다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후에는 반작용 현상으로 인해서 패션이 화려해지고 형태가 과장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복이 전쟁 때는 어떻다고 했어요? 의복 색상이 어둡고 침울해지며 의복의 크기가 작아지고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죠.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의복에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면 반작용 현상으로 인해서 그 억제된 이 욕구들이 반대의 유행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려해지고 색상도 화려해지고 디테일도 화려해지고 형태도 크기도 커지면서 과장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성복에 있어서는 밀리터리 룩이 유행을 했다면 오른쪽 편의 이러한 복식들처럼 좀 소재도 맨들맨들한 이런 실크 같은 소재를 쓰면서 라인도 잡아주고 또 풍성하게 퍼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과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성성이 또 많이 묻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작용 현상의 뉴룩이 47년도에 디올에 의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아주 대히트를 이끌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의 어떤 특정 전쟁들이 어떤 유행을 가져왔다라는 걸 기억하고 전쟁 시와 전쟁 후에 전쟁 아닐 때 그 분위기가 되게 상반되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두 번째 사회적인 요인의 두 번째 여가 시간의 증가도 패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은 사람들 어떤 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득이 증가가 되죠. 그러면 여가 시간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복식이 등장을 하고 유행을 하게 되냐면 캐주얼 스타일이 유행을 합니다. 스포츠웨어 보급이 활성화되는 거죠. 어.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좀
여행도 자주 가고, 취미 활동도,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여가 시간을 즐기다 보니까 편한 복장, 캐주얼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서 스포츠웨어의 보급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의 증가도 패션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 세 번째,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변화했습니다. 즉, 어, 많이 동등해졌어요. 평등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성의 지위 상승도 과거에 살펴보면 굉장히 패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성의 지위가 대부분 낮았기 때문에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즉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복식들이 많았습니다. 막 뭐를 걸치거나 두르게 한다든지, 즉 재료의 풍부함과 뭔가 다양의 장신구로 특징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의 전족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작은 전족에 막 신발을 어릴 때부터 신어서 발이 작은 게 미인이라고 여기고, 큰 발이 미인이 아니면서 또 발이 드러나는 건 수치하게 느끼게끔 그렇게 어, 왜곡된 어떤 이런 문화에 형성된 어떤 미신과도 같은 그런 미에 대한 기준이 자리 잡았다면, 터키는 베일을 쓴다든지, 이렇게 다. 특히 이슬람교권들도 막 가린다고 했잖아요. 수치의 결과로. 어. 자, 이렇게 불편하게끔 하는, 연출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뭐, 남자, 여자 구분할 게 뭐가 있어요. 거의 동등해졌고, 특히 바지는 당연시하게, 뭐, 여자가 입어도 되죠. 취향인 거죠. 내가 상황에 맞게. 자, 그래서 정말 고대부터 뭐 르네상스, 로코코 막 다 이 시대를 살펴보면 계층, 지위에 따라서 참 복식을 불편하게 했다.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량의 장신구로 특징 지어졌고, 어쨌든 움직임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특히 수치함을 느끼지 않도록, 또 그 지위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을 더 막 과장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1차 세계대전을 딱 기점으로 전쟁에 나간 남성을 대신해서 여자의 사회 진출이 어쩔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자도 복식이 편해야 일을 하기 이렇게 수월했겠죠. 그래서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스타일이 요구되면서 보이시룩이 아주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게 보이시룩이에요. 과거에 이랬다면, 근데까지는 복식이 이렇게 불편하고 가리워졌다면,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여자의 치마가 처음으로 짧아지기 시작한 시초였습니다. 보이시룩이요. 다리를 드러내도 되게 되는. 이 계기는 뭐 때문이다? 여자의 사회생활의 진출로 인해서 보이시룩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등한 지위를 나타냈던 불편하게 했던 과장스러운 특성들이 제거가 되고 활동적인 측면에서 자유로워졌으며 오늘날에 있어의 그 남성과 동일해진 복장으로 요 시기에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듯 여성의 지위 향상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복 선택에 있어의 그 폭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좀 다양하게 여자들이 의복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 폭을 넓혔고,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소득 증대로 인해서 자유로운 구매권, 어, 얼마든지 쇼핑도 하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사서 입어도 되는, 취향에 따라 그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 상승도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패션에 큰 변화를 이끌어왔다,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회적인 요인의 6가지 중 네 번째는 사회 계층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상승이 된 것처럼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사회 계층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계층과 계급은 유행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과거에는 계층이 더 존재를 했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그들의 과시 욕구, 계층을 상승되어 시켜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로 인해서 패션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있어 보이고 좀 더 높은 계층으로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두드러지는 사회적으로 구분 짓는 그 계층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스타일의 추구의 욕구로 인해서 오히려 오늘날에는 패션이 더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배운 걸 써먹어서 표현을 하자면 과거에는 계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계층 상승 욕구, 어떤 욕구겠어요? 동조의 욕구죠. 좀 더 나은 계층,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들처럼 속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동조 욕구에 의해서 패션이 형성이 됐다면 오늘날에는 계층의 어떤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패션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 표현의 욕구로 인해서 패션이 형성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육의 증가도 패션에 어떤 변화를 많이 가져왔어요. 사람들의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교육의 증가는 인간이 유행에 좀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시켜줘요.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막 이러면 안 돼. 어떤 이런 보수적인 기준이나 말도 안 되는 어떤, 아집, 고집들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성의 지위의 변화가 과거에는 컸듯이 교육의 증가로만 보자면, 물론 남자들의 교육의 증가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여성의 교육의 기회가 더 훨씬 더 증가가 눈에 두드러지게 더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어떤 교육 증가는 남녀 역할 구분이 모호하게끔 만들었고요. 특히 남녀 복식의 구분을 많이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유사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좀 더 편안한 캐주얼한 복장, 활동적인 복장을 선호하게 되었고, 성별이 교차되어지는 복을, 스타일을 유니섹스 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유니섹스 룩과 또 사회생활은 남자만 했던 것이 여자에게도 사회 진출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슈트 스타일의 직장복, 신사복의 일반화, 그러니까 여자들도 입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교육의 증가 중에서도 여성 교육의 증가는 패션에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여자들도 어, 바지를 입을 수 있고 다리를 드러낼 수 있고 좀 남자처럼 꼭 여성성을 어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시하게, 매니시하게 또한 좀 중성적인 또 남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도 되게끔 이상하지 않게끔 그 모호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요인의 여섯 번째는 사회 문제입니다. 특정적인 시대에 일어났던 사회 문제들, 운동들, 이런 것은 패션의 유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나 특정 사건은 복식의 특히 형태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연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60년대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는 흑인 민권 운동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전에는 노예로 살다가 그들의 인권이 보장이 되기 시작을 했죠. 또 흑인은 단지 인종이 다른 것 뿐이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의식이 되면서 과거에
흑인들을 노예로 살 때에는 무시하고 그 무시하는 낮은 계층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겠죠? 계층이 존재했을 때는 좀 더 나은 계층, 높은 계층을 오히려 따라가고 싶어 하지, 어, 무시하는 그 계층들을 쫓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흑인들의 스타일을 이렇게 선호하고 따라하고 그것이 유행하는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흑인 민권 운동이 두드러졌던 60년대에는 그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서 흑인들의 스타일이 하나의 유행을 가져오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대표적인 연출들, 아프로 헤어 스타일, 일명 빠글빠글 배추머리, 네개머리, 닦는 머리죠. 카프탄 스타일, 가장 오른쪽 편에 이 카프탄 스타일은 뭘 얘기하냐면 이들이 노예로 살 때 입었던 그냥 일상복이에요. 좀 이렇게 홍검 느낌의 일명 이렇게 우리가 느끼자면 린넨 느낌 그런 느낌의 옷들을 입으면서도 이렇게 카라도 없고 좀 편한 복장에 가장 오른편에 있는 사진 같은 게 카프탄 스타일인데 이런 복식이 유행을 했고 그리고 비비라고 하는 용어가 또 유행을 했습니다. 즉 까무잡잡한 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 더 까무잡잡하게 화장도 하고 또 그 흑인들이 했던 특정 메이크업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신도 되게 까만 흑인은 검은색으로 문신해봤자 표시가 잘 안 되니까 일부러 상흔을 냈다라고 했죠. 덧살이 남으로 인해서 어떤 문신의 효과를 줬던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느낌처럼 흉을 냈다는 게 아니라 흑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을 할 때 눈썹 아이라인을 다크 브라운이나 검은색으로 보통 하죠. 그래서 좀 더 커 보이고 또렷한 느낌을 주죠. 근데 흑인들은 그렇게 해봤자 표시가 안 났겠죠. 그러니까 뭐 아이라인을 하얀색을 쓴다든지, 뭐 등등등. 입술도 우리는 좀 더 붉게 한다면 일부러 그들은 조금 미색의 느낌으로 어, 하거나 더 오히려 어두운 딥한 붉은 계열을 썼겠죠. 그래서 좀 그러한 느낌의 흑인들의 특정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비비 용어라는 게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인들의 메이크업. 음. 그래서 흑인들의 민권 운동으로 인해서 60년대에는 흑인의 대표적인 스타일들이 어, 유행을 했고, 70년대에 와서는 여성 해방 운동이나 일련의 사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좀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면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등하게 유니섹스 복식을 착용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대표적으로 여자들이 브레이저를 착용을 하지 않았던 현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코르셋, 여자 하면 그 콜라병 몸매, S라인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더 코르셋을 입었고, 그 과거의 복식들을 보면 되게 드레스들이 허리 라인을 딱 조이고 막 풍성한 걸 표현하려면 조여지는 곳이 있어요. 풍성함을 상반되게 표현할 수 있듯이 허리 라인은 조였었어요. 근데 그런 코르셋을 벗어 던지는 거죠. 막 진짜 긴 역사 기간 동안 입어왔던 것을. 그래서 노브라 현상도 일어났고, 70년대에는. 그리고 여자가 이브닝 웨어. 역시 드레스 코드 하면 파티 복장으로 여성은 드레스를 입었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과감히 벗어 던지고 남자처럼 팬츠 슈트, 바지 정장을 입고 파티에 참석하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어떤 성별의 구별이 크게 없었겠죠. 드레스 코드에. 그래서 그러한 복식을 일부러 착용하고 다니는 유행의 현상들이 또 70년대에는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음 80년대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는 환경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환경 친화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 에콜로지풍의 디자인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즉 에스닉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연적이고 자연적인 패턴, 소재, 색상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천연 소재를 사용한 민속 분위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속풍이라고 하는 거는 각 나라권의 전통 복식의 분위기가 나는 것들, 그런 게 민속풍 의상이에요. 이걸 다 통틀어서 오리엔탈 또는 에스닉 스타일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상이 유행을 했고, 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베이지, 흑 느낌의 브라운 계열이나 초록색, 이파리 느낌의 그린색들의 활용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아이고, 90년대라고 하는 명칭이 빠졌네요. 땡땡만 있네. 90년대에는 자원 재활용 운동이 음, 두드러졌습니다. 환경 문제로 두드러졌습니다. 왠지 1990년대, 20세기 말에는 멸망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들 그래도 90년대를 사셨는지, 혹시 2000년대를 태어나신 젊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90년대 21세기, 2000년대 21세기를 맞이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다라는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좀, 잘 재활용하고 아껴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운동의 정신들이 많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 보니까 패션에도 그 분위기가 일어서 키치풍은 왼쪽 사진에 약간 구더기옷처럼 조각을 엮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드는 복식들. 그리고 굳이 찢어지지는 않았어도 이때는 이렇게 덧대었어요. 제가 90년대에는 어, 초등, 사실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요때거든요. 고등학교까지도 90년대네요. 제가 00학번이니까. 어, 그 청소년기까지 거칠 동안, 청소년기, 고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으나, 특히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엄마가 어떤 이런 캐릭터 같은 거나 이니셜 같은 거 있으면 일부러 덧대어서 요 키치풍의 분위기가 나게끔 옷에 어떤 특정 무늬나 패턴들을 부착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복식도 키치풍이고 아니면 정말 조각조각부를 엮어서 하나의 어, 의복을 만드는 아이템을 만드는 그것들을 다 키치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지룩도 유행을 했어요. 그런지룩은 오른쪽 편에 노홍철이 이렇게 리폼을 하죠. 우리가 일명 리폼을 한다고 해요. 멀쩡한 옷을 해지게 만든다든지, 사포질해서 끝을 너덜너덜하게 한다든지, 단을 뜯는다든지, 일부러 구멍을 낸다든지, 약간 빈티지 스타일이 되게끔 하는 거, 그걸 그런지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식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기억이 납니다. 밑단이 막 너덜너덜해지고 일부러 끌고 다니고 이렇게 올이 풀렸는데도 그게 하나의 패션처럼 일부러 두었고,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 느낌. 이때는 팔았을 거예요. 근데 찢어진 청바지가 입고 싶은데 그런 걸 사주지는 않으니 사포질을 막 이렇게 특정 무릎 같은데 이런 허벅지 라인 군데군데 해가지고 약간 해져서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나게끔 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런지 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끼는 느낌으로 어, 아껴서 계속 리폼해서 재활용해가면서 입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의복을 연출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런지 룩. 정말 약간 빈티지스럽고 거지 분위기 나는. 어, 그리고 소재가 막 하늘하늘 막 고급 소재는 아니겠죠? 약간 질기고 이렇게 약간 무거운 느낌이 나는 조금 뭐랄까요? 포대자루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러한 소재들도 일종의 이러한 분위기가 나게끔 재현할 수 있는 소재였어요. 그런지룩을 표현하는데 막
실크, 쉬폰, 이런 거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거친, 질긴 듯한, 약간 전쟁시의 분위기를 아까 나타낸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소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지 룩을 표현했습니다. 뭐 일부러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막 자글자글한 인공적인 주름이 꾸겼는데도 그걸 재활용해서 입는 듯한 느낌이 나는 연출들도 일종의 그런지 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요인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사실 이 첫 번째 사회적인 요인이 가장 길기는 합니다. 그 세부적인 요인들. 그거 처음에 패션에 용어할 때도 그랬잖아요. 복식의 유행은 그 사회를 반영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요인이 아무래도 패션에 영향을 주었던 어떤 현상들의 예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합한 의복이라는 거죠. 그 시대 시대에 적합한 의복. 두 번째부터 또 다섯 번째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 다 나가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상황상 나갈 수 있으면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거의 50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로 이번 주에는 요 자료 말고 한 가지 추가 자료를 보내드린 게 있어요. 그게 패션쇼에 대한 간단한 정리가 되어져 있는 자료인데, 그거 는 한번 읽어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추가 자료는 한번 읽어봐 오시길 바라겠어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 나가고 뭐 패션쇼에 대한 컬렉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과제를 드릴 거거든요. 어, 그 시즌 발표되었기 때문에 어, 컬렉션 조사 좀 유행하고 있는 게 뭔지 찾아와 보세요라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추가 자료는 한번 읽어봐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PPT, 요런 PPT로 10페이지 정도니까요. 한번 쭉 읽어봐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표지 빼고 하면 크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